분석 기초 2강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는 BTS 시리즈 확증적 자료 분석편 16에서 17페이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분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은 관련된 많은 부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각각의 부서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영업은 시장 확대나 판매량 증대 같은 고유한 업무를, 구매에는 소싱, 즉 업체를 알아보거나 자사에서 필요한 물품, 원자재 등을 매입해 전달합니다. 제조는 제품을 생산하죠. 또 그 외에 서비스는 고객 대응 등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고유하다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이들이 다루고 있는 숫자의 유사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은 판매량, 마진율, 구매는 구매량이나 단가, 원가, 제조는 관련 품질 특성치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숫자가 반복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영업이 판매량을 800으로 설정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왜 무한대의 판매량이 아니라 800으로 설정할까요? 이것은 자사의 생산 여건이나 시장 상황, 경쟁 구도 같은 제약 조건 때문에 무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서의 과거나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800근방의 유사값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또 구매량이나 원가, 단가도 비슷하고요. 제조 경우 품질 특성을 20으로 맞춰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서에서 과거나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20 주변의 값들이 계속 관찰되는 이런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사성과 반복성이라고 하는 특징의 배경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목표값과 규격의 존재입니다. 각각의 부서에서는 무한대나 무한수의 값들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목표값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고객은 규격인 한계값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각 부서에서는 목표값 또는 규격 내 특정값, 한마디로 동일한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에 현실적인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석이 존재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한 데이터로 부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 1과 2를 수집했다고 가정해보죠. 시간 없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6이라고 했을 때 작은 값 2 또는 큰 값 9에 대해서 4 또는 3의 갭이 존재합니다. 분석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를 유발시킨 프로세스 내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 38인데 굉장히 작은 8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 역시 분석적 접근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249처럼 튀는 데이터, 이상점, 아웃라이어, 제거 대상이 되거나 또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갭이 존재하는 것 외에요. 값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패턴도 관찰되는데 이 역시 그 폭이 크다면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려는 그런 분석적 접근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갭 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국어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분포다,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얘기를 합니다. 자, 일정한 범위에 2 또는 9처럼 일정한 범위에 흩어져 퍼짐. 이것이 이제 분포의 정의고요. 이와 같은 분포를 우리 프로세스 내에서 담당자가 자주 맞닥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에 있어서는 이 분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R로서 간단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분석을 위한 R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로 데이터가 위치해 있고요. C는 함수입니다. combine 또는 concatenate라고 해서 묶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방의 화살표는 할당한다, 어사인하는 건데요. 우리가 묶어놓은 이 데이터를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 저장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1은 decreasing, 감소하는 것이 false니까, 즉 증가하는 형태로 정렬이 돼서 데이터 1에 다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과를 얻으면요, 예상한 대로 증가하는 형태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2 역시 동일한 과정과 결과를 얻었습니다. 파이썬 분석이나 문제 해결 심화 과정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거치거나 이러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